그 유전자 해독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미래의학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예, 이게 이제 그 가장 유전체를 해독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유전체 해독이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질병을 이제 맞춤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에 대한 거를 미리부터 알기 때문에 예방을 할 수 있다는 그 예방의학. 예? 뭐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를 알게 되면 행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불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불행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이게 다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유전형이 있다고 해서 금방 병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언제 걸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게 되게 되면 뭐 당장 암에 걸린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은 예방을 할 수 있는 룸이 생기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식으로도 받아들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맞춤 의학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기성복이 아니고 맞춤 양복을 입듯이 네. 치료도 맞춤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뜻일까요? 그 맞춤 의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암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 같은 장기에 암이 걸렸을 뿐이지 모든 암 환자들 조사하면 전부 유전자가 전부 다릅니다. 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암 환자들의 그 유전자 정보가 많이 있게 되게 되면 유형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나누게 되게 되면 이제 유형 중에 어떤 유형에 있는 암은 어떤 약이 잘 들고 하는 거가 임상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 유형에 맞는 환자는 이 항암제를 쓰게 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처방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맞춤 의학의 하나의 이제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맞춤 의학의 현재 수준이라고 할까? 활용도라고 할까? 그건 어디까지 와 있나요? 지금은요, 그 맞춤 의학이 성공을 하려면, 보편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유형에 나누는 유전자 돌연변에 대한 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은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게 되게 되면 조금씩 아직까지는 많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아마 이 발전이 될 거라고 좀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본 그 문해춘추의 어떤 의사분이 쓰셨던데 유전체를 분석해서 미리 그걸 아니까 그걸 선제의료라고 하던데요. 아, 선제의자요? 산제이라고 하던데. 선제. 예. 선제의료라고 하는데 굳이 암이 발병해가지고 치료할 필요는 있을까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암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암을 일으키는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유전자형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암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가 드라이버 진이라고 그러거든요. 운전을 하는 것처럼 암을 일으키는데 암을 일으키게끔 만들어주는 유전자의 변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1차적으로 그런 걸 검사를 하는데 사실 그게 있다고 해서 암의 악성으로 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있는 상태에서 다른 변이가 있게 되게 되면 합쳐가지고 위험도가 훨씬 높아질 가능성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미리 암 유전자가 위험성이 높다 그래서 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가 있어야 암에 걸리는 거니까 그거는 좀 차원이 좀 다른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 아까 백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백신이요. 네,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암 환자가 그 백신을 맞으면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1차적으로는 지금 보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항암제의 처방이 안 될 수 있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환자 있는 경우에 이제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쪽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제 임상적인 데이터가 많이 쓰여지게 되게 되면 초기서부터 아마 치료 효과를 초기서부터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암 백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처음서부터 이 맞춤의학입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이제 백신의 타겟을 찾아가지고 집어넣어주기 때문에 백신 생기는 거니까 이제 유전체 기반이 된 이제 맞춤의학에 대한 근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거
미래의학을 들으니까 나도 100살 정도 살 수 있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돈이 굉장히 비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살까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전 치료 맞춤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네. 돈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약을 먹고 할 때. 약을 먹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쪽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당뇨병의 위험이 높은 유전자형을 가졌다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당뇨병에 안 걸리기 위한 식단을 먹게 되니까 뭐 고기도 덜 먹고 음식도 많이 먹지 않고 운동을 하게 되니까 사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의 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회장님께서 주장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해야 될 거, 또 의료계가 지금 이렇게 지원해야 할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지금 미래의학을 우리가 지금서부터라도 빨리 가지 않게 되게 되면 선진국의 의학 분야라고 전부 다 뺏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지금 상당히 늦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 코스트가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게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클지는 아무도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미래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만 우리가 이 건강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헬로진이요. 헬로진이 어떤 뜻이에요? 헬로진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 이름을 붙일 때 그렇게 이제 헬로진이라고 붙였었는데, 그러니까 유전자가 자기의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이제 자기의 유전자를 안다. 뭐 이런 그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데, 헬로진이라고 하는 그 상품은 결국은 내가 어떠한 건강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유전자 검사를 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 적어도 이 한국의 식약청이나 아니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허락이 된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데이터의 기준을 뒀었던 어떤 질병의 위험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헬로진 나의 그런 걸 검사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 요즘에 그게 DTC로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허가를 해서. 약국에 가면 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네, 약국에서. 약국에 가게 되게 되면 킷을 팔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그 면병 같은 거로다가 입안을 스와핑을 하게 되게 되면 네네. 그 세포가 추출이 되거든요. 네네. 그거를 집어넣어서 보내기만 하게 되게 되면 이 헬로진에 대한 기본적인 정부가 허락한 유전형에 대한 위험들은 제가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전 몰랐네. 옛날에는 그 의사를 통해서만 했었는데 지금 이제 DTC로 허가되는 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DTC가 뭐? DTC는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죠. 그러니까 커스터머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네. 네. 그 허발라이프 하면 건강보조식품으로 네.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헬로진 같은 걸 제시하고 당신은 이 건강식품을 먹어야 된다고 하면 그거 좀 그러니까 마케팅 전략으로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쉬운 예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제네럴한 어드바이스예요. 네. 그런데 유전형을 보니까 당신은 이 고혈압이 되거나 고지혈증에 대해서 심장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하는 거가 유전자 기반이 되면 그건 제네틱 어드바이스가 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저도 건강 진단을 해보게 되게 되면 뭐 운동하세요, 음식물 이거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안 지키잖아요. 근데 내가 몸에서 이미 그걸 갖고 있다고 하게 되게 되면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어드바이스의 종류가 다르죠, 사실은요. 네. 그거 맞춤병 화장품은 네네. 이제 소재가 더 이상 개발할 게 없어서 맞춤병 화장품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유전자를 보게 되면 검사를 하게 되면은요, 네. 자기 피부가 자외선에 약한 환자도 있고 주름이 잘 가는 환자도, 주름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유전자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유전형의 차이 때문에. 네.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게 되면 뭐 이 자외선에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경우에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제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쓴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다가 되죠. 그리고 건조하기가 굉장히 쉬운 사람인 경우에는 좀 약간 보습 효과가 높은 다른 것보다 많이 들어가 있는 걸 쓴다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전체 검사라는 것이 경제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앞으로 21세기 어떤 거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드를 신분증을 만들면은요. 네. 누구도 도용을 못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그 사람 고유의 것만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100만 명의 유전자를 다 검사하면 다 다릅니다. 제가 아까 30억 개 유전자가 나열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유전체의 게놈을 전체를 보면은 30억 개 글자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1000개 중에서 하나씩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마다 300만 개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를 전 세계 누구도 해도 똑같은 사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아이디를 만들게 되게 되면 그것처럼 그 세이프한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이게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